반갑습니다. 김종근입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한번 촬영 방법을 좀 찾아내서 이렇게 PPT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뵙는데요. 오늘 사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근의 한자 사료 강독 세모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한번 같이 보겠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이제 오늘의 한자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한자 사료는 백제 계로왕이 당시 남북조 시기에 위쪽에 있었던 북조의 북이 효문제에게 보낸 편지 사료입니다. 그래서 일명 계로왕의 북이국서라고 하는데요. 이 계로왕의 북이국서는 당시 고구려가 장수왕 때였었고요. 그래서 장수왕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반도 특히 이제 백제를 치러 내려오죠. 그래서 백제의 수도가 함락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때 계로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했었던 계로왕이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시 중국의 북조에 있었던 북에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를 통해서 당시 어떤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 있었던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그 다음에 백제와 중국 북이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고구려 관계 등을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것이요. 이게 연자이고, 그 다음에 연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씩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위의 당시 연호입니다. 이 당시 북위는 효문제가 이제 황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북위 효문제가 연흥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이 연흥이라는 그 연호가 471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기상으로 472년임을 알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연흥 2년에 자, 그 왕, 그 다음에 여경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자를 뭐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자, 그 왕 여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백제왕의 성씨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백제왕의 성씨는 그렇죠. 부여씨이죠. 그리고 이제 부여 무엇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게 되는데 여기에서 살짝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왕의 이름은 부여에다가 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왕의 이름을 부를 때 부여, 경이라고 해서 이름만 얘기를 한다면 경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당시에는요. 이름을 부여가 성어로 보고 이름을 경어로 보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습관적으로요. 부를 성처럼 하고 뒤에 있는 여자하고 이름하고 붙여서 이름을 여경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북이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도요. 실질적으로 부여 플러스 경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고 부자를 떼내고 여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여경이라고 하는 즉 부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바로 계로왕임을 역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나라 왕 여경이 시작했다. 시작할 시자고요. 그 다음에 보낼 견자의 사신이죠. 그리고 표, 즉 상수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은 표라고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위의 효문제 2년, 연흥 2년에 그 나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백제가 되겠고요. 왕, 여경, 즉 계로왕이 사신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여경이라고 부르는 백제의 계로왕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 다음에 함께 여자죠. 그리고 고구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근원이 원래 나왔습니다. 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부여에 뭐 한자는 어려운 게 없으리라고 보고요. 해석 자체는 간단할 겁니다. 자, 누가요? 부여경이라고 이름이 있는 계로왕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해석합니다. 신은 원래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뒤를 보시면 앞선자이고요. 그 다음에 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앞시기의 왕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면 선대에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대에는요.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돈독할 독자입니다. 뭐 독려하다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돈독하다 이렇게 쓸 때도 있는 독자입니다. 한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숭자죠. 높일 숭자인데 그 다음에 옛날 구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자인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목이나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뭐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항목이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부터 돈독했습니다 라고 그대로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독하고 승상했다 옛부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죠? 네, 계룡왕이 부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은 옛날부터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선대 때에는 서로 간에 돈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전까지 어떤 걸 봤었느냐 하면 계로왕이 그죠? 북의 효문제에게 뭔가 꼰질러 바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선대까지는 굉장히 뭔가 우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봤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한자가 뭔가 획수가 많고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한자는 그닥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그 기자에 할아버지 조자고요. 그 다음 이게 쇠라는 글자인데 말 그대로 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할아버지 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벼울 경자에 다들 패자에 이웃 린자, 이웃 린자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좀 쓰죠. 그 다음에 좋아할 호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문맥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할아버지 쇠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쇠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구냐라는 건데요. 이 쇠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왕 중에서 고국 원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뭔가 계로왕이 편지를 쓰는 중에 예전에는 뭔가 고구려하고 우리하고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었는데 지금은 친해지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턴지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쇠, 네, 고국 원왕 때에 이르러서 우호관계, 이웃 간의 우호관계를 가볍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국 원왕이 백제하고의 관계를 뭔가 끊어버렸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직접, 이건 뭐 친할 친자로 해석이 되겠지만 뒤에 네, 이끌 솔자가 보이고 선비 사자에 무리 중자가 보이는데요. 선비와 무리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여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네, 군사로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쇠가 어떻게 직접 친히 군사를 이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한다? 네, 이게 능자가 짓밟을 능, 그 다음에 짓밟을 천 이렇게 돼서 능천 이렇게가 짓밟다라고 보시면 돼요. 능멸하느냐 할 때 능자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건 짓밟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의 경계 경자입니다. 그래서 뭐 신의 영토, 신의 경계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이 편지에서 보이는 신자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는 용어라 그랬죠. 누가? 계로왕이 북의 효문제한테 표를 올렸는데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구려왕 쇠가 우를 깨뜨리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저의 경계, 영토를 짓밟았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때 두 번째 줄 보시죠. 신의 할아버지, 구조가 똑같으니까요. 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신의 할아버지 수는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 근구 수왕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요때가 누구 때냐 하면 위에서는 이제 고국 원왕이고요. 고구려가 이때 백제는 근초광 때입니다. 우리가 근초광이라고 하면은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때 고국원왕이 치고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이 근초고왕이 아들 수에게 명령을 내려서 고구려 군사를 치게 하는데요. 네, 그때 아들 이름을 수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날 정자에 나그네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나그네라고 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때는 역시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 하면은 군사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개 전자고요. 갈 매자입니다. 이게 조금 독특한 한자긴 한데 뭐 평소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매자입니다. 매. 자, 그러면 신의 할아버지 근구 수왕이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갔습니다. 라고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응할 응자에 네, 기회 기자가 있고 달릴 치자입니다. 앞에 말맞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달린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뒤에 요거는 칠격자예요. 그래서 이 네 글자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기회를 잘 타서 공격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문맥 잘 생각하시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쇠, 네, 고국원왕이 백제를 쳤습니다. 그때 근초고왕 때 그 아들 수가 군사를 정돈해서 기회를 틈타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화살시자죠. 그 다음에 돌석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잠시 잠자고 네, 서로 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시죠. 화살과 돌이 잠시 서로 사귀었다? 사귀었다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된다? 뭔가 지금 전투 내지는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화살이나 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묘사한 거죠. 그래서 활과 화살이 잠시 왔다 갔다 했다. 그냥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줄을 보면은 독특한 한자가 나오는데요. 좀 무시무시한 글자입니다. 이게 이제 나무에 뭔가 새가 매달려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목매달 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을 처형할 때 효수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 효수할 때 효자가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효수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목벨 참자예요. 그러면 이제 목을 베서 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걸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누굽니까? 고구려 왕 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왕 쇠가 될 것이고 그러면 뭔가 전투를 잠깐 왔다 갔다 하더니 목을 베어서 걸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목을? 그렇죠. 고구려 왕의 목을. 그래서 고국원왕이 근초고왕 때 네,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네, 그 다음에 이래로 이렇게 되고 이것도 보통 이제 너 이자이거나 미륵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제가 볼 땐 어조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는 어떤 의미로 봐주시면 되느냐 하면 그냥 이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막자도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뭐 아니 불자나 없을 무자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이 감자고요. 남쪽을 고려할 고자죠. 고려할 고자. 그러면 이 네 글자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남쪽을 고려하지 못했다. 감히 남쪽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약간의 문맥상 의역이 필요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쇠가 치고 왔는데 수가 가서 네, 쇠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남쪽을 칠 생각을 못 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되겠죠? 자,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본다면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죠? 자, 지금. 그리고 또 련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 련도 이제 어떤 제사 때 쓰는 그릇이나 아니면 또 이을 연자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련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고구려 장수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네, 백제는 계로왕이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네, 장수왕을 의미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장수왕을 의미하는데 그걸 이제
봐두시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련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제자죠. 그래서 어떤 죄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고구려의 모습이 날아가요. 어육이 되다. 여기는 뭐뭐로부터라기보다는 그냥 하여튼 이 자라고 하는 거는 문맥을 잘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면 해석이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어육이 되었고 뭔가 어육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뒤에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올 거예요. 대신 강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강족은 어떤 힘 있는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또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볼 때 대신 강족 힘 있는 자들 그냥 대신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대신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것도 조금 무시무시한 글자죠. 아까 앞에서 효자를 보았는데요. 이거는 네, 축일 6입니다. 6. 그래서 이제 이 6이라고 하는 글자를 봐두시고 뒤에 살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두 개를 뭐 하나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죽였다. 그리고요, 없다. 이미 이렇게 되는데 이 무이자, 이미이자를 이렇게 써서 무이라고 하고 그 한자를 쓰게 되면 이것은 이미 없다 이런 의미 그대로 직역하면 해석이 이상하고요. 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두셔야 되고요. 하나의 뭐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요. 지금 련 누구였다고요? 장수왕. 장수왕이 죄가 많고 그래서 나라가 어육이 되고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신 강족들이 끊임없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 끝이 없다. 끝이 없이 대신 강족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다. 뭔가 고구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을 느낄 수 있고요. 자, 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는 0이라는 글자고요. 가득 차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이거나 미워할 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쌓을 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득 차 있고요. 요거는 쌓여 있습니다. 자, 무엇이 가득 차 있고, 네, 무엇이 쌓여 있느냐 하면 죄가 가득 차 있고, 네, 악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맥을 보면 지금 고구려가 장수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나라가 한마디로 네, 개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너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 이 민서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단어로서 그냥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질 리 해서 흩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리는 뭐 보통 우리가 이별할 때 쓰는 그 한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백성들이 무너져서 흩어졌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 글자가 시자는 일단 제껴 놓고요. 네, 멸망할 멸자, 그냥 멸망이죠. 요렇게가. 그리고 요거는 시기를 나타내는 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멸망할 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구려는 장수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냥 사람을 다 죽이고 있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지금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5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가짜라는 의미도 되고요. 빌릴 가짜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짜 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손을 빌린다라고 해석을 지금 하면 문맥상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계로왕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기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기에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후기에 군사를 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겁니다.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추에 손을 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 황제 후기에 군사를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맥들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되시죠? 지금 계로왕 때이고요. 그리고 네, 고구려는 련 장수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고구려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고구려는 지금 어떤 때라는 겁니까? 멸망할 때라는 것이고 따라서 대왕마마 황제폐와 황제폐하 손을 빌려 주시옵소서 이런 흐름입니다. 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이 계로왕이 네, 효문제한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확실히 했죠.
뭐였느냐 하면 군사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구려의 당시 상황을 끊임없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또 차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료를 보면요. 고구려를 고려라고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뒤에 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정도 한자는 금방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로왕이 말하기를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스를 역자고 사기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현재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고 뭔가 반역을 꾀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 비일 한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떤 점에서 반역을 꾀하고 지금 의롭지 못한지를 뒤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혹여 남쪽과 통할 통자니까 통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유씨라고 나오는데 이 유씨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거는 유씨가 세운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씨가 세운 나라는 유유가 세운 나라로서요. 당시 위진 남북조에서 남조에서 유명한 송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의역을 하자면 고구려 장수왕은 송과도 통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시면 조금 전에 봤었던 문장 구조랑 굉장히 유사하죠? 혹은 북쪽과 맺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자예요. 연자. 근데 뭐 이런 한자는 제가 볼 때는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연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연이라는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유유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사 시간에는 뭐라고 보통 배우느냐 하면 유연이라는 나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는 그냥 유연이라는 나라로 그대로 해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섯 글자는 해석이 쉽죠? 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남으로는 송과 통하고 북으로는 북이 당신들 말고 유연하고도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닐까요?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공자에 서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자가 입술 순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치자죠. 네, 그래서 이제 입술과 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입술과 이의 관계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이고 하나가 하나를 도와준 형태인 거죠. 그래서 서로 공상, 서로 입술과 이의 관계이고요. 자,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뭔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짓밟을 능자라 그랬죠. 아까 능천에서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나오고 제일 끝에 있는 이 략자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 략이라고 하면은 줄이다라는 글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줄이다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의미하는 한자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줄이다라는 걸로 자꾸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영토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황제 폐하의 영토를 뭔가 지금 침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보이는 두 줄의 해석도 전체적으로 감이 잡히시죠? 고구려는 뭔가 의롭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반역과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남쪽의 송나라와 통하고 북쪽의 유연과 통하고 있고요. 그들의 관계는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로서 아마도 황제 폐하의 영토를 침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유명한 계로왕의 부기국서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문장이 길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계로왕의 부기국서 내용을 한번 봤고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시죠? 계로왕이 부기 효문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옛날의 어떤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얘기를 했고
근데 현재는 네, 뭔가 관계가 껄끄럽고 특히 장수왕, 네, 장수왕이 현재 나라를 뭔가 망칠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이 장수왕의 행태를 보았더니 네, 뭔가 외교도 이중적으로 하면서 역무를 깨하고 있으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얘기까지 온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처음으로 시도한 이제 PPT로 강의하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이상 네, 김종문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